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아타리 게임을 익히는 데는 보통 엄청난 플레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피션트지로는 각 게임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한 시간이 약 2시간뿐인 아타리 10만 벤치마크에서 평균 인간 정규화 점수 194.3%, 중앙값 109%를 보고했습니다. 26게임 가운데 14게임에서는 인간 점수를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모든 게임에서 인간보다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한된 데이터로 평균과 중앙값 모두 인간 기준선을 넘긴 첫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제로에 어떤 3가지 수정을 넣었고 그 수정이 왜 데이터가 적을 때 특히 효과를 냈는지 논문 실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타리 10만은 에이전트가 게임마다 10만 번의 환경 스텝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합니다. 프레임 스킵이 4칸이라서 실제 화면 프레임으로는 40만 장이고 실시간 플레이로 환산하면 약 2시간입니다. 비교 기준인 DQ에는 2억 프레임, 약 925시간의 경험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500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의 질문은 최고 점수를 위해 얼마나 오래 학습했느냐가 아니라 똑같이 작은 상호작용 예산에서 누가 더 많은 기술을 끌어내느냐입니다. 실제 로봇이나 비용이 드는 시뮬레이터에서는 실패 한 번도 비용이므로 연구진은 이 제한이 게임박에서도 중요한 표본 효율 문제를 축소해서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어피션트지로의 뼈대는 무제로 리애널라이즈입니다. 현재 화면은 표현 함수가 잠재 상태로 바꾸고 동역학 함수는 잠재 상태와 행동을 받아 다음 잠재 상태를 예측합니다. 정책 머리는 어떤 행동을 먼저 탐색할지 알려주고 가치 머리는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받을 보상을 추정합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이 네트워크를 작은 게임 시뮬레이터처럼 사용해 여러 행동 경로를 펼친 뒤 방문 횟수로 실제 행동을 고릅니다. 중요한 점은 아타리 에뮬레이터의 규칙을 모델에 직접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상과 정책, 가치에 필요한 추상적 변화만 데이터에서 배웁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충분할 때 강한 이 구조가 10만 스텝 제한에서는 그대로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제한된 데이터에서 무제로가 무너지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환경 모델이 주로 보상과 가치, 정책 같은 작은 신호만 받습니다. 보상이 드문 게임에서는 다음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감독 신호가 부족합니다. 둘째, 모델을 여러 단계 반복하면 작은 예측 오차가 쌓여 서로 다른 실제 상태가 비슷한 잠재 상태로 뭉개지는 상태 별칭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리플레이 버퍼에는 과거 정책이 만든 궤적이 남아있는데 현재 정책의 가치처럼 여러 단계 보상을 더하면 오프 폴릿이 편향이 커집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최신 경험이 계속 들어와 일부 문제가 희석되지만 10만 스텝에서는 오래된 경험도 반복해서 써야 하므로 새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수정은 자기지도 시간 일관성 손실입니다. 현재 화면을 인코더에 넣어 얻은 잠재 상태에 행동을 적용하면 모델이 다음 잠재 상태를 예측합니다. 다른 가지에서는 실제 다음 화면을 같은 인코더에 넣어 기준 잠재 상태를 만듭니다. 어피션트지로는 예측 가지와 실제 가지가 같은 장면을 표현하도록 가까이 당깁니다. 심시한 방식의 프로젝터와 예측기, 스톱 그레디언트를 사용해 표현이 한 점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보상 하나는 스칼라지만 잠재 상태는 수백 차원의 신호이므로 희소한 점수만으로 모델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한 감독이 됩니다. 트리 탐색이 믿고 펼칠 세계 모델의 화면 변화 자체를 학습시키는 셈입니다. 일관성 손실은 바로 다음 프레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동역학 함수를 5단계까지 반복해서 펼치고 각 단계의 예측 잠재 상태를 실제 미래 화면에서 얻은 잠재 상태와 맞췄습니다. 입력 화면에는 데이터 증강도 적용했습니다. 이 설계는 모델이 한 단계만 그럴듯하게 흉내낸 뒤 먼 미래에서 무너지는 것을 줄입니다. 동시에 모든 픽셀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레이어 위치와 공의 방향처럼 정책과 가치에 필요한 시간적 구조가 유지되면 됩니다. 어블레이션에서 일관성 감독을 제거했을 때 성능 하락이 가장 컸고 잠재 상태를 화면으로 복원한 실험에서도 일관성이 있는 모델의 다음 장면이 훨씬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수정은 가치 적두어, 즉 밸류 프리픽스입니다. 기존 방식은 모델이 매 단계의 보상을 따로 예측하고 그 합을 트리의 Q값에 넣습니다. 하지만 잠재 상태가 조금만 흐려져도 정확히 몇 번째 프레임에서 점수를 잃는지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어피션트지로는 현재부터 몇 단계 동안 누적될 할인 보상 자체를 LSTM으로 끝에서 끝까지 예측합니다. 새 상태가 들어올 때마다 누적값을 감독할 수 있어 제한된 데이터에서도 학습 신호가 풍부합니다. 개별 보상의 시간 위치를 완벽하게 맞히지 못해도 전체 경로가 좋은지 나쁜지를 더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반복 예측에서 생긴 상태 별칭이 트리 탐색의 평가를 망치는 문제를 줄입니다. 논문은 퐁장면으로 가치 적두어의 직관을 설명합니다. 오른쪽 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화면 한 장과 앞으로의 행동만 보고 정확히 10프레임 뒤인지 20프레임 뒤인지 실점 시점을 맞히기는 사람에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긴 구간을 보면 패들이 결국 공을 놓쳐 마이너스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은 쉽습니다. 개별 보상 예측은 틀린 프레임마다 오차를 받지만 누적 가치 적두어는 경로 전체 결과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고정된 퐁데이터 실험에서 개별 보상 예측은 훈련 손실이 더 낮았지만
5단계로 펼친 검증 오차는 가치 적도어 방식이 더 작았습니다. 단순 암기보다 미래 경로 일반화가 좋아진 결과입니다. 세 번째 수정은 모델 기반 오프 폴리시 가치 보정입니다. 리플레이 버퍼의 궤적은 예전 정책이 만든 것이므로 그 뒤에 여러 보상을 그대로 합치면 현재 정책의 가치 목표와 어긋납니다. 어피션트 지로는 궤적이 오래될수록 과거 보상을 사용하는 길이 애를 짧게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태에서 현재 정책과 현재 모델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다시 실행해 루트 가치를 붙입니다. 즉 앞부분은 실제로 관측한 보상이라 모델 착취 위험이 낮고 뒷부분은 현재 정책으로 다시 계산해 정책 노후화 편향을 줄입니다. 논문은 이 보정이 리애널라이즈 쪽 계산을 약 2배 늘리지만 병렬 구현 덕분에 학습 처리량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새 수정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안에서 만납니다. 현재 잠재 상태에서 후보 행동을 펼칠 때 정책 확률은 먼저 볼 가지를 제한하고 가치와 누적 보상은 그 가지의 장기 전망을 평가합니다. 방문 횟수는 이미 많이 본 유망 가지와 아직 덜 본 가지 사이의 탐험 균형을 잡습니다. 선택된 행동을 동역한 모델에 넣으면 다음 잠재 상태와 가치 적도어가 생기고 이 과정이 트리 아래로 반복됩니다. 탐색이 끝나면 루트에서 각 행동이 방문된 횟수를 개선된 정책 목표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관성 손실은 트리의 지도를 선명하게 만들고 가치 적도어는 경로 점수를 안정화하며 오프 폴리시 보정은 학습 목표를 현재 탐색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구현은 한 줄짜리 알고리즘보다 훨씬 큰 파이프라인입니다. 셀프 플레이 액터가 최신 모델로 게임을 진행해 궤적을 리플레이 버퍼에 넣습니다. CPU 롤아웃 워커는 학습 배치에 필요한 문맥을 준비하고 GPU 배치 워커는 과거 데이터를 현재 타깃 모델과 트리 탐색으로 재분석합니다. 학습기는 재분석된 배치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고 새 모델을 다시 셀프 플레이 쪽에 보냅니다. 논문 구현은 파이토치와 레이를 사용하고 더블 버퍼링으로 이 단계들을 겹쳐 실행했습니다. 표본 효율이 높다는 말은 계산량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은 실제 게임 경험을 여러 번 재분석하고 탐색해 더 많은 학습 신호로 바꾸는 대신 상당한 CPU와 GPU 계산을 사용합니다. 평가는 아타리 10만의 26게임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방법은 게임마다 같은 10만 환경 스텝을 받고 무작위 에이전트 점수를 0, 인간 점수를 1로 맞춘 인간 정규화 점수를 계산합니다. 공식은 에이전트 점수에서 무작위 점수를 뺀 뒤 인간 점수와 무작위 점수의 차이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정규화 덕분에 점수 단위가 다른 브레이크아웃과 퐁, 크레이지 클라이머를 한 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은 일부 게임에 매우 큰 점수에 끌릴 수 있으므로 중앙값을 같이 봐야 합니다. 논문표는 어피션트 지로를 심플, 컬, DRQ, SPR 같은 설정의 무제로와 비교하고 개별 게임 원점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 어피션트 지로의 인간 정규화 평균은 1.943, 중앙값은 1.090이었습니다. 퍼센트로 읽으면 194.3%와 109%입니다. 26게임 가운데 14게임에서 인간 원점수를 넘었습니다. 이전 강한 방법인 SPR의 정규화 평균 0.704와 중앙값 0.415보다 크게 높았고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무제로 평균 0.562와 중앙값 0.27도 앞섰습니다. DQ에는 2억 프레임에서 평균 2.2, 중앙값 0.959였는데 어피션트 지로는 500배 적은 데이터로 평균은 근접하고 중앙값은 더 높았습니다. 단, 이 비교는 계산 예산이 아니라 환경 데이터 예산 비교입니다. 어떤 수정이 실제로 효과를 만들었는지는 구성요소 제거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델의 평균과 중앙값은 1.943과 1.090입니다. 시간 일관성 감독을 빼면 0.881과 0.340으로 가장 크게 떨어집니다. 가치 적도어를 빼면 평균 1.482, 중앙값 0.552이고 오프 폴리시 보정을 빼면 1.475와 0.836입니다. 세 요소 모두 기여했지만 저 데이터 환경 모델에는 풍부한 상태 감독이 가장 큰 병목이었다는 뜻입니다. 업앤다운 실험에서도 보정 전 가치 오차 0.6572 보정 후 0.569로 줄어 오래된 궤적을 현재 정책에 맞추는 효과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새 게임의 어피션트 지로를 적용할 때는 최고 점수부터 쫓기보다 실험 구조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화면, 행동, 보상, 종료 신호를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고 모든 비교 방법에 동일한 환경 스텝을 줍니다. 잠재 상태 정합성은 예측한 다음 상태가 실제 다음 화면 표현과 얼마나 가까운지, 가치 적도어는 여러 단계 누적 보상 검증 오차가 줄었는지, 오프 폴리시 보정은 리플레이 나이에 따라 목표 오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로 측정합니다. 게임 안에서는 이동, 생존, 자원 수집, 전투, 스테이지 클리어처럼 기술 단계별 성공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올랐을 때 모델 표현이 좋아졌는지, 탐색이 좋아졌는지, 오래된 데이터 편향이 줄었는지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과의 중심은 아타리 10만이라는 에뮬레이터 벤치마크이며 실제 세계의 센서 잡음이나 안전 비용을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적은 환경 경험을 쓰는 대신 매 행동의 트리 탐색과 반복 재분석이 필요해 계산 비용은 작지 않습니다.
연속 행동의 DM 컨트롤 실험에서는 각 행동 차원을 5칸으로 이산화했고 차원 폭발 때문에 3개의 저차원 과제만 평가했습니다. 연구진도 더 나은 연속 행동 설계, MCTS 가속, 평생학습 결합을 향후 과제로 남겼습니다. 어피션트 지로의 정확한 결론은 2시간 만에 모든 게임을 마스터했다가 아니라 3가지 수리로 제한된 시각 데이터에서도 모델 기반 탐색이 인간 수준의 집계 성능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